예, 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의 이종구 소장입니다. 이번 시간요, 11월 15일 금요일이죠. 한 주가 마감이 되는 날인데요. 뉴스 특징주 분석 시간입니다. 자, 오늘 나왔던 증권사 리포트라든지 뉴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에 있던 것이 이무기였던 스튜디오 드래곤 주가 용이 되어 승천할까라는 그런 주제의 리포트가 나왔죠. 그러니까 OTT 관련주에, 그러니까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죠. 어제 같은 경우에도 미국에서 디즈니 플러스 OTT가 출시가 되면서 주가가 또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다 그러죠. 한 1,000만 명이 가입했다는 겁니다. 국내에도 아마 내년쯤에 이제 출시가 될 예정인데 거기에 대한 관련 그런 뉴스예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고, 두 번째는 5G 통신 장비 업체죠. 대정주 KMW 중국, 일본서 기지국 늘어나면서 내년에 실적이 기대된다라는 그런 주제 아래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한번 알아보면서 우리가 RF HSD, RF테 한번 진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다음에는 바이오 관련주예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3분기 기점 이익 증가 목표가 상향해서 신한증권 나왔죠. 어제도 셀트리온 헬스케어에 대해서 보고서가 나왔는데 이틀 연속 나오고 있죠. 우리는 뭐 헬스케어보다는 어차피 셀트리온 쪽으로 관심주, 하모니 관심주에 있는 종목 진단하는 시간을 갖고, 그 다음에 이제 대한항공 중장기 재무구조 개선 기대에서 목표가 상향해서 유진증권에서 나왔어요.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 하모니 관심주 단기 종목에 포함된 종목이죠. 오늘 좀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단기적인 관점에서 뭐 내일 정도 한번 진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 다음은 이제 노바렉스의 건강식품 관련주죠. 생산설비 증설로 실적 성장 지속하나, 노바렉스도 우리가 계속적인 관심을 갖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한번 진단하는 시간을 갖고, 그리고 이제 이 스마트폰 관련주죠. 슈피켄 코리아 증익 위한 준비 마쳤는데 시간 관계상 요거는 2부 시간에 진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요, 화면에 보이시죠? 스튜디오 드래곤에 관한 리포트인데, 이무기였던 스튜디오 드래곤 주가 용이 되어 승천할까 그런 주제죠. 내용을 보면은 올 초죠. 드라마 아스달 연대기가 시청률 부진 등 각종 악재의 바닥권에 머물렀던 스튜디오 드래곤이 매수세가 몰린다라는 얘기죠. 그 이유는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OTT 콘텐츠 투자 확대에 따른 꽃길 행보가 점쳐진다, 그런 내용이죠. 아까 말씀드린 디즈니 플러스가 미국에서 어제 출시가 되면서 주가가 사상 최고가 1,000만만 가입했다. 그리고 애플 TV도 아마 올 연말에 아마 국내에 출시가 될 예정이라 그러고, HBO 맥스 등 글로벌 OTT 출범 소식이 스튜디오 드래곤에게 수혜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라는 내용이에요. 자, 지금 국내에서는 웨이브라고 해서 공중파 3사하고 그리고 SK텔레콤이 한데 묶어서 만든 지금 OTT가 출범이 되어 있죠. 지난 9월 달에 아마 출시가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아마 뒷부분에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OTT라는 것이, 그러니까는 이 쉽게 말하면 판매망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그 영화를 제작하는 제작사가 수혜를 많이 본다는 얘기야. 판매망이 많기 때문에 경쟁이 붙으면 단가라든지 그런 게 세진다는 얘기죠. 그 내용인데, 그러면서 내년에 이 스튜디오 드래곤이 연간 25편의 드라마 제작을 했는데 40편까지 확대를 시킬 수 있다라는 그런 보고서죠. 그리고 이제 이 우리나라 한국 드라마가 아시아 지역에서 탄탄한 팽층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가입자를 충분히 확보한 북미보다 남미 아시아 지역에서 글로벌 OTT 성장 여력이 훨씬 높다는 게 증권가의 설명이다죠. 그러면서 이제 현재 스튜디오 드래곤은 애플, 디즈니 등 넷플릭스 외에도 미주 플랫폼과 작품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라는 그런 좋은 내용이죠. 그러니까 OTT의 가장 수혜주는 바로 스튜디오 드래곤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물론 이제 3분기 실적 나왔어요. 근데 뭐 조금 전망치보다 하회했죠. 영업이익이 한 109억 나왔는데 전망하기로 한 110억대 정도 예상을 했는데 조금 낮아졌지만은 앞으로 상당히 좋아진다 그러죠. 내년 영업이익을 보면 한 772억 정도 봐요. 올해보다 한 75% 큰 폭의 증가를 하는 걸로 전망을 하고 있다 해서 이 OTT 관련해서 수혜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차트를 한번요 보면서 그래프를 보면서 한번 진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 그렇죠? 화면에 보이시죠? 자, 어저께 이제 3일째 하락할 때 우리가
이 정도면 조정 마무리 끝 마무리가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어저께 한 5% 가까이 떴죠. 오늘 그렇게 시장에 비해서 강하지 않습니다. 지금 종합지수가 거래소가 한 18포인트, 코스닥 한 4포인트 뜨는 거에 비하면 플러스 300원이면 강보합 수준인데 어제 이미 조금 선반영이 됐던 그런 부분입니다. 하지만요, 우리가 이제 스튜디오 드래곤 보기 전에, 그러니까 뭐 우리는 이제 콘텐츠 이제 그 테마라고 보는데 위직 시스템이라든지 스튜디오라든지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 덱스터, 자 덱스터 같은 경우 주가가 많이 올랐고 이제 위지역은 조금 이제 뒤늦게 좀 움직이는 모습이지만 탄력이 좀 약한 그런 모습이냐 어제 모습. 안정적인 투자가분들은 위지역이 좀 낮다라는 말씀드리고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 실질적인 큰 수혜가 예상되는 스튜디오 드래곤이 오히려 이렇게 좀 밀릴 때마다 오히려 계속적인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되지 않나. 어제 일단은 하락이 한 5일 정도 나왔는데 어제 상승으로 반전되는 그런 확실한 시그널을 보여줬다라는 말씀을 드려서 뭐 갖고 계시는 분들 지속적으로 홀딩을 하자. 조금 긴 흐름으로 스튜디오 드래곤은 봐도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 같은 내용에 이제 잇따른 OTT 론칭 데이터 활용도 이건 이제 그제 나온 이 뉴스죠. 예, 그래서 이제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웨이브가 이게 그러니까는 지금 한 달 기준 안드로이드 운영 체제 기준 9월 월 평균 이용자가 264만 명. 근데 세계 1등 OTT 업체가 넷플릭스죠. 근데 국내에서 사용한 것이 한 210만 명밖에 안 돼요. 이거는 이 웨이브가 훨씬 더 크고 그리고 하루 가입자들, 그러니까 한 번에도 이용자 수가 이 웨이브 같은 경우에는 한 80만 명 되는데 이 넷플릭스는 한 50명만밖에 안 된다 그러죠. 그러니까는 웨이브가 일단은 안착에 어느 정도 성공한 것이 아닌가라는 판단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또 세계적인 디즈니라든지 뭐 애플이라든지 뭐 연말서부터 내년까지 줄줄이 출시가 예정되어 있고 또 국내에서 하나 더 있죠. 지금 아마 광고 많이 나올 겁니다. 티빙이라고. 그것도 이제 내년 상반기에 출시될 예정이니까는 경쟁이 심하지만 심할수록 이 드라마라든지 영화 제작 업체에게는 가장 수혜가 된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잠깐 저 공지사항을 알려드릴게요. 제가 지금 방송 한 7분 정도 했는데 처음 방송을 듣는 분들은 구독하기를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이미 제 방송을 구독하시는 분들은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뭐 들으시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신다는 분들에 한해서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이제 또 우리가 이제 증권 강연에 이번 주 17일 날 있어요. 오후 2시서부터 5시. 장소는 강남입니다. 지난주에는 리베라 호텔에서 했는데 이번에는 삼성역 3번 출구에서 한 나오시면은 한 50에서 70m 되는 올라가면 3탄 빌딩 아마 대로변에 있어서 아마 찾는 데는 큰 불편이 없으실 거고 참가비는 2만 원입니다. 또 접수하실 때 유튜브 보고 오셨다 그러면 또 별도 교재를 제공하니까는 접수할 때 항상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또 하나요. 우리가 이제 유튜브 방송하면서 이제 일방적으로 방송을 드렸는데 나는 어떤 A라는 종목이 상당히 궁금해서 상담을 받고 싶다라는 분들은 한 30분 정도 일찍 오시면 1시 20분부터 보유 종목을 진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 것이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많이 참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두 번째는 5G 통신 장비주죠. 대장주 KMW 중국, 일본서 기술국 늘어나는 내년 실적 기대해서 오늘 기사가 나왔어요. KMW는 삼성전자, 노키아 그리고 중국의 ZTE의 안테나 등의 5G 통신 장비 부품을 공급하는 회사다라는 내용하고요. KMW의 사업 전망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내년에도 상반기에 중국은 이제 11월 1일 날 5G 상용화 실시했고 이제 일본이 내년에 되죠. 어차피 올림픽도 입가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본에서 5G 기지국 확대에 따라 좋은 실적으로 낼 것으로 기대된다라는 내용이죠. 올해 중국의 8만 개 기지국 구축 계획에 이어 내년에도 30만 개 구축이 계획되어 있다는 얘기죠. 이 아까 말한 이 KMW가 중국의 JT의 거래처를 부품을 공급하고 있는데 이 중국의 이 5G 통신 장비 업체 중에서 JT가 2위 업체예요. 1등이 이제 화웨이고 한 50% 차지하고 JT가 한 20-30% 차지를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수혜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중국이 올해 8만 개에서 내년 30만 개 계획이 있다라고 또 2020년 도쿄 올림픽에서 5G 상용화를 앞두고 일본의 기지국 구축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이다. 그러면서 또 하나 있죠. KMW 이번에
이 모건 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 그러니까 MSCI 글로벌 스탠드 지수에 KMW가 포함됐죠. 거기에 따른 패시브 자금이 한 800억에서 850억. 약간 증권사마다 차이는 있어요. 800억이면은 뭐 한 160만 주, 그렇죠? 그리고 뭐 850억이나 한 170만 주 유입이 되고, 그리고 최근에 공매도 외국이나 기관들이 공매도를 한 두 달 동안에 160만 주인가요? 230만 주인가요? 제가 자료가 있는데, 예, 아무튼 상당히 많은 물량을 공매도를 쳤어요. 최근 두 달 동안 주가가 빠질 때. 그러면은 아까 말한 패시브 자금, 모건 스탠리 캐피탈 인터내셔널 그 지수에 편입이 됐기 때문에 유입과 함께 공매도의 쇼 커버링 물량에 의해서 아마 조금 주가가 상향으로 조금 강한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KMW 관심을 갖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어저께 이제 우리가 RF텍에 대해서 잠깐 우리 하모니 관심주에서 단기 종목으로 내일 정도 조정을 받으면은 매수를 하자라는 말씀을 드렸죠. 한번 RF텍 뭐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어떤 내용인지는 알 겁니다. 이번에 이제 3분기 실적 상당히 좋게 나왔어요. 한 사상 최대 영업이익 경신이 있죠. 이제 RF텍이 그동안 이제 모바일 기기 부가 장치, 그러니까 뭐 안테나 등 생산을 했던 회사인데, 신규 사업으로 이제 스마트폰 안테나가 아니라 5G 통신 기지국 안테나예요. 모듈 생산을 구축을 했고요. 또 의료 회사죠. 필러 업체 유스피를 흡수 합병했어요. 그래서 3분기부터 실적에 옹기 반영돼 전사이익 성장에 크게 기여할 거다라는 얘기죠. 3분기 매출 아까 말한 대로 사상 최대 나왔는데 영업이익이 67억,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150% 크게 증가를 했다라는 내용이고, 요 4분기도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온다 그러죠. 여기 보면은 RF텍의 4분기 실적에 대해 주요 고객사의 통상적인 연말 재고 종류 영향으로 매출이 800억, 영업이익이 한 54억 예상돼 3분기 대비 소폭 감소할 전망이나 5G 안테나 및 바이오 산업 부분의 매출 비중 증가로 인해 전년 동기 대비로는 탄력적인 성장세가 이어나갈 전망이다라는 그런 내용에서 상당히 RF텍, 특히 최근에 이 통신 장비 업체들의 주가 조정에도 RF텍은 상당히 안정된 그런 흐름을 보였죠. 물론 오늘은요, 그동안에 이제 상승한 것 때문에 주가가 조금 조정을 받는, 어제에 이어서 이틀 조정이 있죠. 어제 저점 수준 말씀드렸던 7,890원, 그러니까 7,900원 내외에서는 한 번 정도 매수를 해줘도 큰 부담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저점이 7,930원이죠. 그러면은 이 7,900원 초반대에서는 큰 부담이 없다. 이제 이틀 조정이에요. 조정이 길어지면은 상당히 힘들다 그랬어요. 오히려 올라가기보다는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오늘 조정 뭐 길면은 3일 정도 해서 월요일 오전까지는 뭐 조정받을 수 있죠. 그런 조정 기회를 이용해서 매수 관점으로 나서도 되지 않나. 물론 이거는 단기적인 관점이에요. 중장기로는 우리가 말씀했던 RFHC가 낫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RFHC 한번 봐야겠죠. 그렇죠? 뭐 계속적으로 내용은 언급해드렸어요. 실적이 아마 다른 이 통신 장비 업체보다 실적이 크게 좋아지죠. 은행 3분기 실적 적자로 전환됐어요. 다른 통신 장비 업체들은 금년에 이 세계 최초로 5G 상용화를 실시하면서 거기에 대한 수혜를 톡톡히 받는데, RFHC는 전년 대비해서 실적이 좀 안 좋았죠. 하지만은 이 4분기부터 이제 한 55억 정도 흑자로 전환이 되고, 그렇죠? 내년에는 크게 증가한다는 얘기죠. 아까 중국에서 통신 장비 업체들 1위 업체가 화웨이라 했죠. 이 RFHC가 바로 화웨이의 지라칼륨 트랜지스터 제2벤더로서요. 올해 매출이 한 450억 정도인데, 내년에는 한 화웨이발 수출권이 한 1150억, 그리고 2년 뒤인 21년에는 한 2천억 정도로 증가할 거라 보죠. 거기에 따른 수혜가 나올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고, 또 삼성전자가 지금 이재용 부회장을 필두로 해서 일본의 통신 장비 기술 이전을 지금 계속적으로 하고 있죠. 지금 이제 계약 하나는 맺었어요. 일본의 KDDI죠. 거기에 이제 수출권 한 2조 3천억 정도 규모의 수출 계약을 맺었고, 근데 이 삼성전자가 내년부터 이 지라칼륨 트랜지스터의 채택 가능성이 커진다 그러죠. 그래서 추가로 한 500억에서 1000억 정도 추가 매출도 예상이 되기 때문에 올해 3분기 실적을 저점으로 본격적으로 크게
호전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RFHD 한번 주가 흐름 한번 보죠. 오늘은 어떻게 움직이는지. 어제 조금 크게 좀 밀려서 좀 실망하시는 분들도 있었겠지만은, 자, 오늘은 한 750원, 한 2.2% 정도 상승을 하네요. 그죠? 뭐 어제 한 1,000원 빠진 거 어느 정도 다 만회를 해주는 그런 모습이라서, 항상 말씀한 지금 가격대 수준이 거의 바닥권에서 이제 가격 조정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고, 이제 조금 기간 조정을 거치는 수준이 조금 더 뭐 나올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상승은 언제냐?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해외발로 수주권이 나왔던 공식적인 발표가 나오면 아마 그때서부터 주가는 본격적으로 움직일 거다. 그래서 뭐 지금서부터 서서히 주가가 하락할 때마다 물량을 사서 모아도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RFSC는 좀 중장기 흐름으로 내가 좀 큰 욕심 내고 길게 끌고 가면 수익을 내줄 거고, 아까처럼 말씀드린 RF텍은 좀 단기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해달라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제 대한항공이죠. 우리가 이제 하모니 감심주 하모니 감심주 한번 볼까요? 우리가 이제 해서 한 20종목, 전략주 한 5종목, 기대주 5종목, 바닥주 한 5종목, 단기주 해서 한 5종목 있죠. 지금 이제 빨간색으로 있는 것이 이제 관심주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가격대까지 타이밍까지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까만색 부분은 이제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이제 타이밍만 노리자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단기주에 여기 대한항공이 있었죠. 그리고 이제 바닥주에는 이제 보험주라든지 지주사들, 그리고 이제 2차 전지주, 그리고 옵트론텍. 그렇죠? 옵트론텍은 우리가 이제 단기 투자에서 옵트론텍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저 NK맥스가. 근데 오늘 옵트론텍 움직임 좋죠. 아마 오후 시간에 방송하면서 뭐 옵트론텍은 내일 정도 한번 물량을 줄여줘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요 관심 정도, 그러니까 매매를 해도 요 관심 정도 실적이 뒷받침이 되고, 그리고 주가가 크게 하락한 종목들,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 위주로 좀 매매를 하셔도 큰 부담은 없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대한항공, 그렇죠? 뭐 크게 좋아진 건 없어요. 중장기 재무구조 개선 기대, 목표가 사양, 유진증께서 나왔는데 그 내용을 읽어봐도 뭐 크게 뭐 개선되고 그러한 뭐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뭐 3분기 실적은 나쁘다는 얘기죠. 전년 대비 매출이 한 3.8% 감소했지만 영업이익은 76% 감소한 964억, 상당히 안 좋죠, 그렇죠? 그리고 뭐 올해 실적에 가장 큰 타격을 준 항공화물이 글로벌 경기 하방 압력에 의한 것이나 향후 국내 비중이 높은 전자, 전기 제품의 반등 여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근데 얼마큼 좋아지는지 뭐 보고서가 약간 둥그럽게 쓴 그런 내용이 아닌가 하는 내용인데, 일단 대한항공이요. 한번 차트 모양 보죠. 자, 대한항공 오늘 한 5% 정도 뜨네요. 그렇죠? 1,300원, 27,000원이에요. 그러니까 낙폭에 따른 그냥 반등 차원이다라고 보시면 되다. 여기서 또 하나 바닥권에서 움직일 때 뭐가 지지와 저항 역할을 한다? 이동평균선. 그렇죠? 이 지금 121선의 저항을 맞고 주가가 옆으로 행보하면서 오늘 그 어떤 돌파해 주죠. 이제 의미가 있습니다. 거래량도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63만 주. 하지만 바닥권에서 움직일 때는 주가가 한 2, 3일 뜨고 10% 넘어가면은 거의 대부분 종목들이 조정을 받는다. 이 바닥권에 있는 종목은 뭐 크게 좋아져서가 아니라 이 시장 흐름에 따라서 주가가 상승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거래소 시장에 20포인트 뜨다 보니까는 그냥 덩달아 바닥권에 있기 때문에 조금 움직이는 것이 조금 크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뭐 대한항공 뭐 오후장에 다시 한번 언급을 해드리지만 일단은 내일 정도 수준, 그래서 뭐 28,000원이고 9,000원이고 한 2, 3일 떴다 하면은 한번 10% 넘게 올라간다 하면은 2, 3일 동안요 한번 줄여주는 것이 좋지 않나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용이 뭐 크게 별다른 내용이 없습니다. 뭐 앞으로 크게 어떤 부분이 좋아진다 그런 기사가 리포트였으면은 좀 먼 미래를 보고 좀 끌고 가도 되는데 그런 내용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이죠. 노바렉스 생산 설비 증설로 실적 성장 지속해서 나왔죠. 노바렉스 어제도 우리가 이제 진단을 해드리면서 건강식품으로서 이제 국내 생산 1위고, 요새 공장도 이제 2배 캐파로 늘린다 그러죠. 그만큼 물건이 잘 팔린다는 얘기예요. 오늘 850원. 자, 조정이 길어지면 안 된다라고 해서 오늘 만약에 밀리면 한 번 정도 줄여주는 걸 고려하자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한 4% 정도 850원 정도 상승하는 그런 얘기네요. 그래서 조정을 그래도 이 종목은 한 6일 정도 받았으니까는 오늘 단발성으로 고점 형성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조정이 좀 짧았지만 한 6일 정도 받았기 때문에 뭐 6일에 한 반 정도, 한 3일 정도까지는 뭐 상승 여력이 있다. 어차피 이 노바렉스도 단기 관점으로 언급을 해드린 종목이기 때문에 큰 욕심 내지 마시고 뭐 어느 정도 목표 수익률 왔다 그러면은 한번 처분하는 것도 어떤가 해서 뭐 오늘은 굳이 할 필요 없지만은 뭐 내일이나 모레, 그러니까 다음 주 월, 화 정도 수준에서는 한번 줄여주는 것도 좋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바이오주죠. 셀트리온 헬스케어. 어제도 보고서가 나왔어요. 뭐 내용은 비슷해요. 이제 오늘은 이제 NH투자증권, 어제는 신한 금융투자에서 나왔는데 오늘 나온 내용 보면은 저기 15일이죠. 오늘이 신한이죠. 3분기 실적을 기점으로 매분기 이익 증가가 예상이 된다. 그래서 목표 주가를 조금 상향을 했다라는 내용인데 북미 매출 비중이 올해 23%에서 내년에는 32.6%로 확대된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좋아진다는 얘기죠. 이 신제품 램시마 SC의 출시로 실적도 주가도 좋아질 것으로 대비한데서 내년에 영업이익이 한 93% 증가한 1217억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네요. 그렇죠? 어제 내용도 뭐 거의 별반 차이 없습니다. 트루시마를 미국에 출시를 했다. 2020년에는 허주마 미국에서 출시를 하고 또 램시마 SC가 유럽에 해외 수출이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실적이 좋아진다라는 내용인데 우리가 이제 셀트리온 헬스기어보다는 셀트리온을 이제 언급을 해드렸는데 어제는 조금 강한 흐름이 나왔지만 오늘 아까 봤을 때는 조금 조정받는 그런 모습인데 한번 주가 움직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지금 뭐 한 약보합이네요. 500원 정도. 자, 어저께 우리가 이제 미리 그러니까 그저께 정도 수준에서 샀으면 모르는데 어제 한 5%, 3% 정도 뜬 상태에서 추격매에서는 좀 부담된다 그랬어요. 일단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아직 우리가 원하는 타이밍은 좀 나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셀트리온은 지켜보자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NK맥스 이제 에이티젠하고 이제 합병이 됐죠. 흡수합죠. 그래서 사명도 에이티젠에서 NK맥스로 바뀌면서 기존의 진단회사에서 신약 개발 회사로 바뀌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이제 첨단 재생의료법 첨생법이라 하죠. 국계 통과로 이제 희귀 질환이라든지 난치 질환 환자 대상으로 NK세포 치료 가능성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고 지난 이제 3월 3일 면역세포 치료제 업체 중 최초로 미국 FDA 임상 1상 IDN 승인을 받았다라는 내용이죠. 자, 요거는 뭐 회사 뭐 내용도 있겠지만 일단 조금 더 우리가 이제 기술적 분석으로 차트 완성도가 상당히 높죠. 그렇죠? 한번 볼게요. NK맥스. 저 차트 완성도가 상당히 높은 그런 국면. 최근에 이제 이틀 동안 어제 그제 좀 밑꼬리를 달아주는 모습이고 오늘도 밑꼬리를 그려주는 모습이죠. 그저께는 마이너스 500원, 200원 하락했고 어제는 마이너스 50원, 오늘은 한 100원 정도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데 자, 이제 조정의 끝마무리는 거의 온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판단이어서 NK맥스 한번 단기적인 관점으로서 한번 지금 가격 때 뭐 1,500원 내면요 큰 부담은 없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서 NK맥스 단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해보자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렇게 해서 오늘요 오전에 보내드려야 했던 이 뉴스 특징주를 우리가 이제 일요일날 증권 강연의 준비 과정 때문에 자료를 만들어야 되고 또 종목도 찾아야 돼서 조금 늦어졌습니다. 요 방송 마치고요. 바로 우리가 했던 바이오 제가 이제 2부 시간에는 스마트폰 관련주하고 비메모리 2차 전지 관련주에 대해서 또 진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